시간에는 인사 이동과 승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직과 해고입니다. 이직과 해고는 조직 내에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직이라 하면은 기업 조직에서 이탈하는 거, 떠나는 것이 이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직의 유형에는 우리가 자발적 이직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 이직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직을 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사직하는 걸 자발적 이직이라 하고, 이 비자발적 이직은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퇴출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 해고가 되겠죠. 해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이 도달했을 때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럼 조기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조기퇴직,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직의 기능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순기능, 또 하나는 역기능입니다. 이직을 하는데 순기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적당한 이직은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신기법이나 신기술을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이 적당한 이직이 필요하다 하는 그 순기능의 역할이 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적당한 이직은 인적 자원의 어떤 효율성을 배치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기능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반대로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인재가 조직이 필요한 인재인데 떠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레시안 법칙이라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의 손실이 크죠. 그 다음에 이 핵심 인재가 조직에서 떠나다 보니까 동료들의 어떤 사기를 악영향 주고, 또 조직 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런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핵심이 떠났으니까 사람을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에 따르는 모집, 선발, 훈련 비용이 막대한 많이 들어가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 조직의 문화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적 실업 현상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직을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봐더라도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직접 비용이 있고 간접 비용, 기회 비용. 근데 이 이직의 비용에서는 총 비용이, 이직 비용이 최저가가 되는 그런 이직을 해야 적정 이직을 유지했을 때 효율적인 이직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접 비용은 우리가 이직을 하고 나면은 그 직원에 대한 근무 시간들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경우는 초과 근로시간이 됩니다. 초과 근로시간이 되면은 초과 근로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채용 비용, 후임자를 채용하는 데 되는 비용, 그 다음 선발하는 데 되는 선발 비용, 그 다음 신입 사원을 교육훈련시키게 되는 비용, 그 다음 직무 교육 내용들을 투입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직접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간접 비용은 이직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자산, 노하우가 다른 기업으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유출될 수 있고, 성장률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타 직원의 동료라든지 사기 저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기업 이미지가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 비용은 업무 공백이 생기과 동시에 미숙련자가 들어왔을 때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도 하락되고, 이러한 어떤 비용들이 다 기회 비용인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직에 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이직률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의 이직률이 높다, 낮다는 것은 이직률 계산한 방법에 있어서 1개월간의 평균 인원수를, 종업원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1개월간 총 이직자 수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1개월간의 총 이직자 수를 1개월간의 평균 종업원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직률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직을 할 경우에 왜 이직을 하느냐? 그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원인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원인을 보면은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직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환경 요인이고, 회사 요인.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된 원인은 주로 이제 회사에서 임금 수준이 경쟁사보다서 낮아서 경쟁력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승진 기회에서 불만이 있을 때, 공정한 인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회사 요인이고, 그다음에 직무 요인. 자기가 직무를 맡았는데 그 직무를 잘 하고 있는데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그 직무가 자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순환 보직을 잘못됐을 경우에, 또 장래성에 자기가 발전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에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직무 요인이 되고, 그다음 인간적 요인.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그 사회생활의 성공 요인이 85% 이상이 인간관계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또 그렇게 잘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 의사소통, 소통 문제. 소통이 인간관계의 또 85%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와 소통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상하 간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적 요인에 의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아무래도 젊은 사원일수록, 또는 또 그 미혼자, 그렇게 가족 부양 책임이 적을수록,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그 이직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그 대책을 보면은 조직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환경 요인, 회사 요인, 직무 요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논리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균형 감각을 이루어야 되고, 또는 더 좋은 조건이 됐을 때 떠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복지 후생 정책 이런 부분도 확대해 주면은 이직의 대책,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환경 요건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주위 근무 조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직무에 매너리즘이 빠지게 되면은 직무를 순환 배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확대해 준다든지, 직무를 충실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직무 재설계를 해서 개인의 어떤 그 이직을 방지시킬 수 있는 대책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 어떻게 보면은 직무 충실화, 그 다음에 직무 확대 시키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직 어떤 방지 대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직을 공부했는데 해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해고는 결국은 비자발적인 어떤 이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자발적인 이직 중에서 해고는 일반 해고가 있고, 통상 우리가 해고한다 하면 일반 해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징계 해고가 있고, 정리 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해고, 통상 해고는 근로자가 일신상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뭐 사고가 났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더 이상 근로를 못할 경우에 일반 해고를 적용시킵니다. 그다음 징계 해고. 이 징계 해고는 조직에서 개인의 어떤 도덕상 잘못이 있다든지, 조직에 어떤 피해를 주다든지, 윤리적, 도덕적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절차를 법적 규정 또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균형화되어 있는 부분에 절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인데, 이 정리해고는 회사 정책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회사 경영상 어쩔 수 없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고를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고를 시키는 그 요건, 유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검토 분석이 돼야 되는데,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종업원이 해고를 시키려면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당한 사유 중에는 정리해고 중에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필요성을 설명돼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무 배치를 해본다든지, 직원 상호 간에 업무를 공유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분해서 어떤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충분한 노력이 있을 때 해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해고시킬 것인가? 이때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를 선발해야 되고, 이러한 해고는 60일 전에 노동조합하고
사전에 통보해서 농자 대표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해고를 시키는 그런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해고의 유의사항은 해고는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조금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벌입니다.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해고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보면은 가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무겁게 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 징계 해고의 어떤 요건이 있으면은 그 부분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규정도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만약에 해고시킬 때 해고 30일 이상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고의 문제점과 대처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해고의 문제점이 있느냐. 이 많은 인원들이 일시에 해고가 될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기 퇴직금, 그 다음에 이직 위로금, 이러한 금액상 부담이 갑니다. 기업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인재가 명예퇴직금을 받고 떠나버리면은 인력도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정리해고는 사원들 간의 어떤 불신, 불안, 긴장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쟁심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하 간의 불신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시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또 많을 경우는 사회적으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악영향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책으로 보면은 경영상 긴박한 이유나 경기 침체, 어떤 일인기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다른 대책을 먼저 강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경영상 이 인력을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종업원들 서로 간에 직무를 나누어서 배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해본다든지 배치 전환을 시켜본다든지 시간을 한번 조정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보고 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동 방출 중에서 우리가 인사 이동,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이직과 해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다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집단적인 관계, 노사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